교과서 70조 불교의 전파와 문화 교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 요소 중 이제 불교를 또 공부하게 되는데요. 불교를 창시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기원전 6세기에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샤키아국의 왕자 출신이죠. 이분이 기원전 11세기경 인도에서는 이제 아리아족이 남하하면서 드라비다족을 노예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브라만교라고 하는 종교와 그 다음에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이제 신분 제도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한 그 브라만교와 카스트 제도의 불평등성에 반대하면서 기원전 6세기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창시한 종교가 바로 불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창시한 이 고타마 시타르타를 부처님 또는 이제 석가모니라고 하는데, 이 석가모니는 바로 샤키아라고 하는 뜻이죠. 샤키아국 출신의 모니, 현자, 똑똑한 사람,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를 보게 되면, 불교는 이제 이 자비와 평등, 인과응보, 윤회전생, 수행을 통한 해탈,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 교리인데, 원래 불교에서는 이 동아시아에 이 불교가 전파되기 전에 원래 불교는 평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자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있고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있다는 그런 뜻이고, 윤회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은 이 돌고 돈다. 그래서 현생, 그 다음에 이생, 전생, 이렇게 현생, 이생, 전생 이렇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도는 것이 바로 윤회전생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윤회의 쳇바퀴 속에서 끊임없이 고행과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쳇바퀴 속에서 이렇게 톡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톡 튀어나온 상태를 우리가 해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탈의 최고의 경지를 우리가 열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불교의 이제 핵심 교리가 되겠습니다. 이 석가모니가 열반한 후 이 제자들 사이에서 그 석가모니의 어떤 그 불교 교리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생겨서 여러 갈래로 이 불교계가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걸 이제 이 부파 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원 전후한 시기에 한 20개 정도의 이제 부파가 탄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기원전 1세기경에 바로 제가자들을 중심으로, 제가자라는 말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평신도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자를 중심으로 이타행을 강조하는 불교 운동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타행이라고 하는 말은 남을 이롭게 하는 행위다,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그런 불교 운동을 스스로를 대승불교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수레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자비로 모든 중생이 구제될 수 있다. 모든 중생 구제를 강조하는 종교가 바로 대승불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존재로서 이 석가모니가 이제 신격화되기 시작했죠. 바로 그 부처님만 믿으면 누구나 이제 극락정토로 이제 갈 수 있으니까 이 석가모니가 이제 신격화되는 거고, 바로 그 석가모니의 사리를 보관하는 구조물이 바로 뭡니까? 스투파, 바로 탑이죠.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탑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승불교에서는 이 보살의 개념을 사용하죠. 보살. 이 보살은 자기는 충분히 이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할 수 있는데, 그 해탈을 뒤로 미루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로서 바로 이제 이 보살의 개념을 이제 대승불교에서 채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니 약사열애 보살이니 문수 보살이니 하는 이 보살이 이제 등장하는 게 대승불교가 되겠다. 이 대승불교가 그야말로 민중불교, 이 대중불교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불교 경전이 이제 책으로 간행되면서부터죠. 그래서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이러한 이제 이 불교 경전의 간행을 통해서 대중불교로, 민중불교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게 대승불교고, 그리고 이제 이 대승불교에서는 이 정토신앙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이 정토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통일기 신라의 그 원효대사가 내세운 아미타 신앙이 바로 정토신앙입니다. 이 원효대사는
불교 경전, 불교 교리가 다 필요 없다 그랬죠. 누구나 아미타불면 열심히 외우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아미타불에게 귀의만 하면 죽어서 극락정토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미타 신앙을 보급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정토 신앙이 되겠습니다. 잠시 사진을 좀 보시면 이게 이제 파키스탄 라오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행 중인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의 이제 모습이고요. 지금 이 보시고 있는 게 이제 부파불교죠. 여기 이제 대승불교 좀 전에 설명을 했었고 이 대승불교 쪽에서 이 상자부 불교를 깔보면서 낮추어 이제 부르는 말이 바로 소승불교죠. 그 원래는 이제 상자부 불교인데 이 대승불교 쪽에서 소승불교라고 이제 낮춰 부르는 거죠. 소승불교의 특징은 제가자가 아니라 출가승 중심입니다. 바로 대승불교처럼 평신도 중심이 아니라 머리 빡빡 깎고 스님이 된 출가승 중심이고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중생 구제를 강조했죠. 그런데 이 상자부 불교, 소승불교에서는 개인적인 수행을 이제 중시한다는 것이 이제 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가 언제 이 동아시아 각 지역에 전파가 되냐면 우선 이제 기원 전후한 시기에 중국은 한나라죠. 후한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후한 시기에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가 바로 이제 이 지도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인도 북쪽에 이제 이 부다가야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바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그런 장소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그런 장소고 지금은 파키스탄이죠. 이 간다라 지방을 통해서 바로 요 길이 바로 사막길, 비단길, 실크로드 같은 말이죠. 이 실크로드, 비단길을 통해서 바로 이제 이 후한 중국 한나라의 이 불교가 이제 전래가 됩니다. 그리고 위진 남북조 시대로 이어지는데 바로 그 위진 시대에 불교 경전이 한자로 번역되는 거죠. 인도에서 나왔으니까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져 있겠죠. 그러한 불교 경전을 이제 한자로 위진 남북조 시대에 번역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남북조 시대 불교가 중국에서 아주 융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남북조 시대에 불교가 이제 융성하게 되는데 이 남조와 북조에서 이제 다 같이 불교가 이제 융성한데 남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도 유행을 했습니다. 이게 남북조 시대가 이제 전쟁의 시대다 보니까 무의자연의 노장 사상을 신봉하는 그러한 이제 이 도교도 함께 유행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북조에서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이고 보호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을 해보면 이 남북조 시대의 이제 북조 바로 이제 4세기가 되면 5개 북방민족이 16개 이상의 나라를 세우는 5호 16국 시대라 그랬죠. 이 5호 16국 시대를 통일하는 나라가 탁발선비족이 세운 북입니다. 그래서 이 북조에서는 불교를 아주 황제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보호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이민족에게 배타적인 유교보다는 이민족에 대한 편견이 없는 불교가 왕조 유지와 왕권 강화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불교를 이제 적극 장려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족들의 종교와 사상은 유교죠. 유교에서는 화이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중화와 오랑캐를 철저히 구분하는 유교적 사상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화북 지방을 장악한 북방 민족들은 한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랑캐죠. 그러니까 이들이 유교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족에 대한 편견이 없는 그러한 이제 불교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이제 황제권을 강화하는데 잘 써먹었기 때문에 이 북조에서 유목민족 군주들이 바로 이 불교를 적극 도입하고 적극 보호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 황제의 권위와 신앙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찰과 이제 거대한 불상을 이제 건립하게 됩니다. 자, 관련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윈강 석굴 사원의 윈강 대불이 되겠죠. 바로 그 북이 때부터 이제 만들어진 대규모 석굴 사원인데요. 지금의 이제 산시성 따퉁 대동이죠. 북이의 첫 번째 수도가 바로 평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 평성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다가 전체 길이가 동서로 약 1km입니다. 중국 최대 사원이고 석굴의 총수가 42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석굴 사원인데 지금 이 대표적인 이 윈강 대불이 바로 높이가 14m입니다. 바로
북위 황제 태무제를 본떠서 만든 것이라고 하죠. 바로 황제의 권위와 신앙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거대한 석굴 사원을 세웠는데, 요게 바로 이제 윙강 석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 사진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룽먼 석굴 사원인데요. 바로 이제 이 북위가 효문제 때 평성에서 러양으로 이제 천도를 했었죠. 바로 이제 이 러양 남쪽에 있는 룽먼, 용문이죠, 한자로 용문, 룽먼 석굴 사원인데, 역시 그 북위 때부터, 북위 효문제부터 만들어서 이게 이제 수나라, 당나라, 심지어 이제 송나라 때까지 한 400년 동안 조성된 석굴 사원으로서 길이가 이제 이 동서로 이제 1.6km입니다. 석굴만 뭐 2,345개 정도 되는, 정말 그야말로 천불동 만불동이죠. 바로 이런 거대한 불상을 만들어서 어떤 황제권을 이제 강화시키고자 했었다. 바로 북조의 유목민족 군주들의 불교 장려 정책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으로의 불교 전파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에서 이미 다 배운 내용인데요. 자, 고구려는 바로 여기 있는 이제 이 56국 중에서 전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북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인데, 전진의 이 순도가 고구려에 이제 불교를 전파해줘서 고구려 소수림왕 때 372년이 되겠죠. 고구려에서 이제 불교를 공인하게 되는 거고, 이 백제는 전통적으로 남주와 친했다 그랬죠. 남주와 외랑 친했는데, 바로 동진의 마라난타라고 하는 스님이 백제 불교를 전파해줘서 바로 백제에서 불교를 공인한 왕은 누굽니까? 384년에 침류왕이 되겠죠. 그리고 이 고구려 신라죠. 신라 같은 경우는 원래 고구려의 무코자라고 하는 스님이 신라의 불교를 전파해 줬는데, 이게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공인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한 100년 동안의 민간 전승 시대를 거치다가 어느 왕 때, 신라 법흥왕 때 누구의 순교를 계기로, 바로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527년 신라도 불교를 이제 공인을 하게 되는 거고, 불교를 이제 가장 늦게 받아들였지만 신라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불교를 가장 잘 써먹은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외에 이 불교를 전파해준 대표적인 나라는 이제 백제가 되겠죠. 물론 이제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도 이제 불교 문화를 전파해줬는데, 바로 백제는 6세기 성왕 때 노리사치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당시 이제 이 일본 외는 스이코 천황을 대신해서 쇼토쿠 태자가 섭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쇼토쿠 태자의 외가 쪽이 백제계 소가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이 쇼토쿠 태자가 백제로부터 이제 불교를 받아들여서 7세기가 되면 바로 일본에서는 아주 활짝 꼽힌 한국식 불교 문화가 나타나는데, 그 문화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바로 아스카 문화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도에서 탄생한 불교가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이제 북부 베트남까지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주로 이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된 불교는 무슨 불교? 대승불교가 되겠죠.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전파된 불교는 상자부 불교, 또는 이제 소승불교가 되겠죠. 이렇게 불교의 전파 과정을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중국에서는 이제 한나라 때 불교가 이제 들어와서 위진 시대에 불교가 한자로 번역이 되고, 남북조 시대에 이제 불교가 융성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수나라, 당나라 때, 특히 이제 당나라 때죠. 당나라 때 바로 이제 중국 불교는 황금기를 맞게 되는데, 그 중국 불교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중국 스님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현장법사가 되겠죠. 현장법사. 자, 우리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현장법사인데, 삼장법사라고도 하죠. 삼장법사. 이 당나라 때 이제 7세기에 활약했던 이제 이 중국을 대표하는 스님입니다. 이 삼장법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요분이 삼장법사, 현장법사인데, 불교 경전은 크게 경장, 율장, 논장으로 이렇게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마스터한 스님을 우리가 삼장법사라고 합니다. 이 삼장법사가 바로 현장법사죠. 현장법사. 그래서 이 현장법사가 이제 인도를 여행하고, 인도에서 이제 구법 활동을 펼친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돌아와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인도에서 이제 불경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불교 서적을 이제 몇 트럭분으로 이제 이 중국에 갖고 왔던 겁니다. 당나라에. 그래서 그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상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 바로 그 지금의 이제 중국 시안에, 당시 이제 장안이라고 하죠. 장안에 64m짜리 벽돌탑을 만들었는데, 바로 이 탑이 지금 선생님 저 뒤에 보이는
대안탑입니다. 대자은사 안에 있는 이 대안탑. 바로 이제 벽돌탑입니다. 이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대표하는 탑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갔을 때 현장법사 이렇게 특별전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사진도 이렇게 찍었었습니다. 바로 경장, 율장, 논장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마스터한 사람을 이제 삼장법사라고 한다. 여러분들 그 한국사와 동아시아와 세계사를 마스터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 임병용이라고 부르죠. 바로 이 현장법사, 삼장법사.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명나라 때 이 현장법사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인도를 여행하는 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쓴 소설이 바로 서육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서육이라고 하는 명나라 소설은 바로 이 현장법사가 이제 인도를 갔다 와서 쓴 대당서역기라고 하는 그 책을 이제 참고해서 만든 명나라 때 소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에 또 있는 그 현장법사의 이제 사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바로 이제 아까 한국으로의 불교 전파 과정 같은 내용이고요. 한국의 그 불교 문화 바로 이제 서산에 있는 용연리 마의 열의 삼종상인데요. 바로 백제의 미소. 바로 이제 햇빛에 따라서 이제 웃는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백제의 미소를 한번 연습시켜 봤습니다. 이것은 바로 2차돈 순교입니다. 527년 바로 그 2차돈이 뭡니까 그 순교하면서 법흥왕이 이제 이 불교를 수용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흰 우유가 솟구치고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났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렸다. 이러한 이제 이 상황에 벌벌 떨고 있는 육부의 귀족을 향해서 바로 법흥왕은 이제 니네 불교 수용할래 말래 하세요 해가지고 이제 527년 이제 불교를 수용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죠. 요것도 이제 8세기, 9세기 정도에 이제 신라 시대에 세운 그런 돌기둥인데 국립경주박물관에 이제 잘 보관이 되어 있죠. 2008년도 사진이죠. 굉장히 선생님이 싱그럽습니다. 요거는 2015년도 사진이고 요거는 이제 2019년도 사진인데 이 유물은 그대로죠. 세월이 변해도 이 유물은 그대로인데 바로 이 사람은 좀 늙더라. 좀 세월이 안타깝습니다. 통일기의 신라를 대표하는 절은 바로 이 불국사입니다. 불국사. 불국사 이제 이 바로 앞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죠. 요것도 2015년, 2019년 사진이 되겠고, 이 불국사에서 이제 이 차로 한 20분 정도 이제 올라가다 보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인공 석굴 사원인 석굴암이 나타나죠. 바로 이제 김대성이라고 하는 이제 신라 사람이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이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이제 석굴암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일제강점기에 이거를 잘못 보수를 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 7세기 일본에서 활짝 꼽힌 한국식 불교 문화를 우리가 아스카 문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된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벽화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벽화인데요. 지금 이제 이 미술 전문가들이 볼 때 이 그림은 기법이 같거나 아니면 이제 같은 인물이 그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치마 자락이 고구려 것과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벽화의 이 치마 자락의 기법이 굉장히 유사하지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일본의 나라의 다카이치군에 있는 아스카촌에 있는 다카마스 츠카 고분 벽화를 이제 이 관람을 하러 갔습니다. 바로 고송총 벽화관이라고 되어 있죠. 이 고송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아주 나이가 많은 소나무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이제 실제로 나이 많은 소나무가 있죠. 그래서 일본말로 이제 다카마스 츠카 고송총이라고 하는데 이 다카마스 츠카에 가면 다카마스 고분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고분 안의 모습을 좀 보면 우리 고구려의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고구려 그 고분 벽화 사신도하고 똑같은 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그림이 이 부인상이죠. 다카마스 고분 벽화의 부인상인데 고구려 수산리 벽화와 거의 똑같죠. 그리고 이제 이 현무도 바로 그 고구려의 그 강서 대묘에 있는 그 현무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상, 여인상 거기 가보면 이렇게 고구려 고분벽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구려 고분벽화 또 여기다가 이제 전시를 같이 그림으로 해놓고
고구려 그 강서대묘의 현무도도 함께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7세기 아스카 문화의 이 중심 인물인 쇼토쿠 태자와 두 아들이라고 이제 전해지는 그림인데, 충남 부여의 그 백제 문화관에 가면은 이제 바로 이 아스카 문화를 이끌었던 쇼토쿠 태자를 백제의 아주아 태자가 그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이 그림은 나라에 있는 일본 나라에 있는 이제 호류사에 있죠. 백제 불교의 일본 전래, 바로 이제 그 아스카데라라고 하는 일본에서 이제 아주 본격적인 최초의 사찰 아스카데라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스카데라 안에 아스카대불, 그 다음에 이제 호류사, 고류사, 이런 이제 이 백제의 불교 문화 영향을 받은 일본의 사찰과 불상을 이렇게 이제 백제 문화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백제의 불교 문화 영향을 받아서 7세기 이제 아스카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그 아스카 문화의 대표적인 사찰을 몇 개를 좀 직직사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쇼토쿠 태자가 오사카와 나라 지역에 세운 절이 한 7개가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통틀어서 한 46개가 되는데, 처음에 세운 절이 7개인데, 가장 먼저 세운 절이 바로 6세기 후반에 세운 바로 사천왕사, 일본말로 시텐노지라고 합니다. 이 시텐노지의 가람 양식을 보면 여기 남대문이 있고 중문이 있고 오중탑이 있고 금당이 있죠. 이렇게 가람을 일렬 종대로 배치하는 양식을 시텐노지 양식이라고 하는데, 곧 백제식 가람 양식입니다. 백제식 사찰을 짓는 양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시텐노지는 이제 이 1970년대에 복원한 거지만, 여기 보면 이제 그 옆에 이제 시텐노지 옆에 있으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이름도 사천왕사 고등학교, 사천왕사 중학교, 이건 뭐 그냥 찍어봤고요. 바로 이제 이 오중탑, 바로 이제 백제의 기술자들이 만든 이 백제식 석탑이 되겠습니다. 목탑이죠. 목탑이 되겠고, 복원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이제 올라가서 이제 내려다 보기도 했고요. 자, 이 절이 이제 일본의 그 아주 본격적인 사찰, 이 지금 전에 본 이 시텐노지는 최초의 사찰이고, 이 사찰다운 사찰은 이제 이 바로 아스카 데라 또는 아스카사라고 하는 이제 이 사찰입니다. 지금 잘 허름하게 좀 남아 있는데, 금당 초석지가 바로 여기다라는 그런 표시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아스카 안에 이제 아스카 대불이 이렇게 이제 전시가 되어 있죠. 자, 이 사진은 바로 일본 나라에 있는 호류사입니다. 호류사. 그 호류사에 호류사 5층 목탑이 있는데, 바로 이 호류사라고 하는 절은 쇼토쿠 태자가 607년, 서기 607년 만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나무로 만들었는데 지금 한 400년 이상을 버티고 있는 이 호류사 5층 목탑이죠. 바로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는 그런 이제 이 유적이죠. 호류사 5층 목탑이고, 그 옆에 이제 호류사 금당이 있죠. 이 금당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호류사 금당에 이제 이 청동 석가 삼존상도 있고요. 백제계의 도리불사가 만든 그런 이제 불상이고요. 촬영 금지. 호류사 금당 안을 이제 우리가 관람을 좀 했는데요. 이 사진은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죠. 바로 고구려의 승려 담징이 그렸다라고 하는 바로 호류사 금당벽화 직직사입니다. 여러분들 최초 공개합니다. 1950년대인가요? 60년대. 이게 이제 여기가 불타가지고 지금 모사품, 지금 보시는 이 모사품이 걸려 있는데, 바로 그 고구려 스님 담징이 그렸다라고 하는 금당벽화의 직직사를 여러분들 세계 최초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뭐 옥충주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이 불상은 바로 국립중앙박물관 4층에 있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죠. 이 불상과 똑같은 재질만 다른 불상이 바로 지금 선생님이 서 있는 저 교토에 있는, 일본 교토에 있는 고류사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광룡사, 일본 말로는 이제 고류사인데, 이 고류사 이 보장전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 선생님 저 뒤쪽에 보이는 이 보장전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 바로 이 고류사,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아주 잘 보관되어 있는데, 안타깝지만 이 사진은 그 고류사에 있는 바로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아니라 한성 백제박물관에 있는 것을 선생님이 직직사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진을 못 찍게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있는 모조품을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부여에 있는 백제문화관에도 이렇게 고류사,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을 여기에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데 모조품이죠. 이 삼산관을 쓴다든지 손가락의 모양, 치마 주름의 모양, 이 몸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게 이제 일화가 있는데요. 일본의 한 여고생이 이 고류사,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을 이제 이 교과서에서 봤겠죠. 그리고 이제 수학여행을 교토로 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 목조, 반가, 사유상을 직접 봤습니다. 보니까 이 너무 흥분이 되죠. 그래서 이 흥분이 된 나머지 이 목조, 미륵, 반가, 사유상을 와락 껴안습니다. 와락 껴안으니까 이 손가락에 하나가 똑 부러져요. 큰일 났죠. 그래서 이 여고생이 이 손가락을 이제 숨겨서 쓰레기통에 이제 버리고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그날 밤 NHK 뉴스에 전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히는 뉴스가 나왔죠. 바로 일본의 국보 1호인 반가 사유상의 손가락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 뉴스를 보게 된 여고생이 이제 큰일 났죠. 걱정된 마음에 다시 이제 그 다음날 자기가 이제 버린 쓰레기통에 가서 찾아보니까 손가락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을 가지고 경찰에 이제 이 자수를 하게 되는데 이참에 일본에서는 이 나무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이제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바로 이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의 나무 재질은 일본에서는 한 그루도 안 나는 우리 대한민국 경북 봉화에서만 나오는 소나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을 우리가 추정해 볼 때 기술자와 나무가 일본으로 가서 거기서 만들었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내줬거나 이 둘 중 하나겠죠. 그러면 그 자수했던 여고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훈방 처리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니까 좋은 마음에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손가락을 부러뜨렸지만 자수를 했고 손가락을 돌려줬으니까 훈방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이 여고생은 이제 이번 기회를 교훈으로 삼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돼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변호 활동에 매진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의 국보 1호와 우리나라의 바로 이 국보 83호죠.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굉장히 똑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교과서의 중요 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미리 좀 여러분들 메모하고 이제 글씨를 좀 써놓기 바랍니다. 8세기의 대표적인 일본의 사찰 도다이사, 바로 이제 천황의 사찰이 이제 고구분사에 이제 포함되는 건데요. 여기 밑줄을 좀 쳐놓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밑줄을 쭉 치고 모든이라는 말을 좀 추가해 써놓고 대승불교 네모 보살 동그라미, 자, 여기 밑줄을 좀 치시고, 자, 밑줄 윈강 룽먼 석굴사원, 이거는 이제 북조 유목민족 군주들이 이제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거대한 사찰과 불상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윈강 룽먼 석굴사원이고, 자, 한국으로의 불교 전파 과정 설명했고, 자, 일본에서는 이제 6세기 중엽에 백제로부터 불교가 전해져서 이제 7세기 아스카 문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